메인 클래스랑 메인 메서드 생략하고 이렇게 썼대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콘솔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요. 그냥 줄바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도 줄바꿈을 할 거고, 이렇게 하면요. 3번 바꾸는 거예요. 그냥 엑슬래시가 여기 3번 들어있잖아요. 그만큼 그냥 줄바꿈 하는 거예요. 얘는 자,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봅시다. 중학교 수학 시간이에요. x는 5래요. 미지수 개념 아시죠? 미지수 x는 5래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뭐라고 주려고요? 이건 그냥 x 플러스 4인 거잖아요. 저 이렇게만 나와요. 여기서의 미지수랑은 관련이 없죠. 왜냐면 얘는 그냥 쌍따옴표로 감싼 한 문장이니까. 미지수 x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 쌍따옴표를 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정답은 뭐예요? 9죠. 그죠? 5 더하기 4잖아요, 그냥. 그죠? 자, 자바에서 이런 미지수를 쓸 건데, 이 미지수의 사용 용도는 그냥 데이터 저장이에요. 5를 저장한 거예요, 그냥 여기다가. 근데 그냥은 못 쓰고, 앞에다가 얘가 누군지 알려줘야 돼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동적 언어이기 때문에. 대신에 자바는 이런 자료형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앞에 나타내 줘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는 안 되고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변수를 만드는 거를 변수 선언이라고 하고요. 뭐 x는 3, y는 5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y는 8, 이거 그냥 수학에서 쓰는 거잖아요.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자바에서는 여기 하나 더 붙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다면 x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냐면 만든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자료형까지 붙여줘야 만드는 행위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누군지 몰라요. 만들기 전에 사용한 거기 때문에. 기존에 x는 여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겠죠. 얘가 먼저 실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만들기 전에 사용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x라는 공간을 만들겠다요. 여기서 공간은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미지수의 개념을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바에서는 얘를 변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얘는 이때는 x라는 공간에, 즉 변수에 5라는 값을 넣겠다. 여기서 값은 데이터예요. 그냥 5라는 정수 데이터를 넣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이퀄 마크 있죠? 수학에서는 얘가 같다인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얘는 넣겠다예요. 대입 연산자입니다. 할당 연산자라고도 하고, 같다의 뜻이 아니에요. 이 는 표시가 넣겠다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여기서 같다는 이렇게 는 두 개를 표현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나올 거고, 네. 여기까지만 써 있어도 이렇게 풀로 읽어야 돼요. 초반에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int는 뭐냐면은 인티저예요. 인티저. 인티저 스펠링이 읽어보면 정수입니다. 정수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이 x라는 공간 안에 들어있는 값은 정수예요 라고 미리 말을 해줘야 돼요. 사실 여기에 좀 중요한데 int x라고 해놓으면은 x에는 정수값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다른 데이터 형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자바의 최상위 법 중에 하나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게 안 돼요. 얘는 지금 뭘 넣겠다는 거예요? 실수를 넣겠다는 거예요. 소수점을 갖고 있는 애들은 자료형을 실수라고 표현합니다. 실수. 영어로 플로팅 넘버, 부동,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예. 실수인데 얘는 아직 풀로 해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이라고 붙여서 읽어야 돼요. 이만큼이 int 뜻이고요. 이 뒤에는 x니까요. 여기 뒤에 있는 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에 5라는 값을 넣겠다는 5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막아 놓습니다. 얘가 뭐라 해요. 이런 건 안 돼 라고 뭐라 해요. 대신에 얘는 상관이 없겠죠. 얘는 여전히 정수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일 뿐이지 정수인 거고, 얘도 상관이 없겠죠. 얘도 정수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뭐 마이너스가 붙었던 플러스가 붙었던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 있어도 그냥 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석하다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x라는 공간에 5라는 값을 넣겠다가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공간을 만들자마자 5를 넣은 거예요. 그냥 한 줄에 쓰면. 이해되시죠? 그리고서 나중에 이런 x라는 말이 나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여기다가 대입시키면 돼요. 이때는 변수 취급이 아니라 데이터, 즉 값 취급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프린트 할 때는 이렇게 안에 있는 문장만 출력이 되고요. 여기서는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9만 나온 거예요. 왜냐면 얘는 9니까요. 그냥 5 더하기 4를 한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렇게 해보죠.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라고 나와요? 얘는 뭐라 해요. 한번 읽어보시죠. 뭐 자세히 막 다 단어 찾아가면서 할 필요 없고 그냥 뉘앙스만 따져보자면 이거예요. already defined. 이미 정의됐다예요. 얘는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8번째 줄이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x는 이미 정의된 적이 있다. 메인 메소드 안쪽에서 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 보면은 똑같은 이름의 변수가 여기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중복 선언을 한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이름의 변수는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부터는 이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거 뭐라고 나올까요?
이거 한 줄 나오고 9 그리고 6이 다시 9가 나오죠. 그죠? 얘는 지금 활용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xx라고 쳐주면 이때는 이 변수를 활용한 거고, 이 프로그램 내에서 변수의 개수는 제약이 없어요. 그죠? 9, 6은 각각 다른 변수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x 두 개짜리 이 변수는 만든 적이 있나요? 만든 적이 없는 거는 쓸 수가 없어요. 쓰려면 먼저 만들어 놔야 돼요. 여기 보시면 cannot find 심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없다예요. 얘를 활용을 해주면 9, 6 잘 나왔죠. 자, 이때부터는 시점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 시점에서 얘를 출력을 했을 거고요. 얘는 뭐예요? 뭐라고 읽어야 돼요? 풀로.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오직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x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한 줄에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 있는 이 출력문에서 x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선 그냥 5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안에는 5라는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뭐 했어요 지금? 여기서 새로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있던 변수를 활용을 한 거잖아요. 재사용이에요. 그냥 재사용을 한 거고, 자, x라는 공간은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는 곳에다가 뭘 한 거예요 이거? 2라는 값을 넣겠다라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넣겠다 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이 순간, 이 시점에서의 x는 뭐 취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2 취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오는데,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x에 5도 넣고 2도 넣고 있는 중이잖아요. 공간이 실제로 메모리 어딘가에 잡히고요. 여기서 메모리라 하면 컴퓨터 부품 중에서 램을 뜻해요. 이 x라는 공간이 하나 생기고, 여기서 5가 들어있었어요 최초에. 그 다음에 2를 넣었잖아요. 복수계의 데이터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뭘 출력해야 될지 몰라요. 얘는. 뭘 어떤 정수를 써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에 5가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이니까 원래 있던 5는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덮어쓰기 당해요. 2로.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5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데이터예요. 변화한 거죠. 그죠? 안에 들어있는 값이 변화한 거예요. 그냥 변수에는 오직 딱 하나의 값만 넣을 수가 있다. 딱 한 개만 넣을 수 있다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변수에는 값을 한 개만 넣을 수 있다. 이건 좀 중요합니다. 얘는 나중에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그냥 문장을 출력할 때랑 변수를 활용해서 출력할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쌍따옴표로 감싸고 안 감싸고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x는 4는 계속 그대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변수를 활용해서 저 x라는 변수를 활용한 건데요. 여기서 x라는 말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잖아요. 지금 이 화면에서, 그냥 이 스크린 자체에서 x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떨 때는 변수라고 하고 어떨 때는 값이라고 했어요. 맞죠? 좀 쉽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이퀄 마크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이퀄 마크 기준으로 왼쪽에 있을 때, 즉 좌변에 있을 때는 변수로 동작을 할 거고요. 왼쪽에 있지 않을 때, 중요해요.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값으로서 동작을 할 거예요. 오른쪽에 있다가 아니에요. 왼쪽에 있지 않다예요. 이 둘은 다른 말이죠. 그죠? 여기서 x는 그냥 문장이니까 얘는 논외예요. 그냥 문장이니까요. 여기서 x는 는 기준으로 왼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변수로서, 즉 공간으로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직접 넣겠다의 그 공간.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x는 는 왼쪽에 있나요? 아니죠. 는 오른쪽에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는 왼쪽에 있지 않다가 맞는 거예요. 는 왼쪽에 있지 않을 때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취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값은 5라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요, 는 왼쪽에 있으니까 변수로, 즉 공간으로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는 왼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값으로 취급하면 되는 거고요. 이러면 구별하기가 좀 쉬울 텐데 예외는 있어요. 이런 거. 이때는 는 왼쪽에 없잖아요. 근데 선언 자체이기 때문에 이때도 논외예요. 그냥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값을 할당하는 과정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도 논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두 경우 아니고서는 는 기준으로 이퀄 마크 한 개짜리 요거 기준으로 왼쪽에 있냐 왼쪽에 있지 않냐로 따지시면 돼요. 그게 편할 겁니다. 초반에 변수명은 변수명제는 규칙이 있어요.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숫자로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숫자로 시작해도 안 돼요. 대신에 이렇게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던가 아니면 끝에 위치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변수명은 이런 것도 피하셔야 돼요. int는 뭐예요? 정수라는 뜻이죠. 그죠? 이게 다른 데서는 몰라도 자바에서는 얘를 정수라고 쓰기로 약속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이런 거 또는 뭐 저 위에 보이는 스태틱 같은 거 변수 이름은 이렇게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하는데 엄밀히 따지면 다른 말이긴 한데 요새는 그냥 다 혼용해서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애들 있죠. 미리 그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거는 이 뜻이야 하면서 이제 미리 약속된 단어들이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 그냥 뭐 수업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다른 뜻이잖아요. 그냥 그죠? 인트도 그냥 정수란 뜻인데 여기서는 그 자료형을 나타내는 중이고요. 아무튼 요렇게 이제 변수명을 짓게 되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실행하면 뭐라고 나와요? 당연히 뭐라 하겠죠. 그죠? 여기서는 지금 만든 적 없는 변수를 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만들기만 하면 돼요. 그냥 변수의 이름입니다. 이름. 만들고 쓰는 건 뭐라 안 해요. 저 오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얘는 하나 남겨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의 x랑 여기서의 x랑 다르다는 거. 그냥 문장이냐 아니면 값이냐 이런 걸로 잘 따져 보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 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이 두 문제는 연계 문제예요. 일단은 보세요.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문제 요청사항은 위에 있을 거고요. 여기는 개념 설명이에요.
개념 설명인데 한번 읽어보시고 이 주석은 지우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변수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력을 하고 있는데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이 손댈 수 있는 곳은 이 안쪽입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시면 안 돼요. 나머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요청사항에 맞게 출력만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보셔야 돼요. 조건이 하나 붙어요. 이 조건 맞춰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순차적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